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벌써 2단원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단원에서는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징과 글을 쓰는 방법을 공부해보고 실제로 글을 써보았는데요.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려면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기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낱말로 문장을 구성해야 글이 훨씬 풍성해진다는 거 느꼈을 거예요.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글쓰기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글을 쓰는지 점검하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좋은 글을 많이 접하고 흉내내어 써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오늘은 조슈아 이야기를 읽고 편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보고요. 재환이가 겪은 일도 읽고 전하는 마음을 살펴볼게요. 그런 다음 자신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에서 친구들에게 전할 소식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적고요. 자신이 쓴 소식과 친구들이 붙여준 답장을 읽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친구가 쓴 소식에도 답장을 쓰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 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학습 주제도 큰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정말 나누기만 해도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걸까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조슈아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조슈아에게 엄청나게 힘든 시련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겨운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조슈아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조슈아가 닥친 일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는 희망을 받고 건강을 찾게 되었다는 조슈아 어머니의 말씀을 보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그 일을 나눴던 친구나 가족이 내 말에 깊이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니까 기쁨은 커지고 슬픔은 작아진다는 말인 것 같지요? 이 밖에도 편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78쪽에 재환이가 쓴 편지를 읽어볼까요? 동영상을 멈추고 읽은 후 다시 재생하세요. 재환이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네요. 이사 온 후 재환이가 어떤 일을 했나요? 아파트 승강기 안에 편지를 붙였어요. 편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가족을 소개하고 이웃에게 인사하는 내용이네요. 편지에서 드러나는 재환이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이사 와서 기쁘고 두근대는 마음입니다. 일어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재환이가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승강기를 탄 이웃 사람들이 재환이가 쓴 편지를 보고 마음을 담은 쪽지를 붙였네요. 자신의 소식을 알리려는 재환이의 마음에 이웃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담아 쪽지를 보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재환이가 승강기 안에 편지를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소식도 알리고 이사 와서 이웃에게 인사하려고 붙였습니다. 재환이의 편지를 본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마음을 담은 쪽지를 써서 붙였어요. 재환이의 편지를 읽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재환이도 쪽지를 써서 붙인 이웃도 모두 훈훈한 마음이 한가득했습니다. 나한테 생긴 일 중 하나를 골라 친구들에게 전할 소식을 써봅시다. 자신의 처지나 일어난 일을 숨기는 것보다 함께 나눔으로써 기쁜 마음은 배가 되고 슬픈 마음은 반이 되는 상황을 조슈아를 통해 느꼈었지요. 이번에는 우리도 알리고 싶은 소식을 적어 여러 마음들을 친구들과 나눠보도록 해요. 친구들에게 전할 소식을 떠올렸나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어떤 소식을 전할지 생각하며 적어봅시다. 쪽지를 쓸 때에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고요. 쪽지를 읽을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글쓰기를 부탁해요. 게시판에 올릴 때 연필로 바른 글씨로 적은 글을 사인펜으로 진하게 따라 써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과서 뒷편에 있는 붙임자리 5를 다 떼어냈나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지는 편지의 구조를 생각하며 마음을 전하는 글의 내용을 어떤 짜임과 어떤 세부 구조로 구성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하며 전하고 싶은 소식을 적고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해보세요.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도 잊지 말고요. 무슨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요.
앞으로의 다짐도 쓰면 더 좋겠지요? 끝부분엔 덧붙이고 싶은 말과 함께 읽는 사람에게 바라는 점도 적고요. 끝인사와 날짜와 글쓴이를 쓰면 완성이네요. 혹시 마무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춘 후 글을 적고 동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완성한 글의 내용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친구가 쓴 소식을 읽고 소식에 담긴 친구의 마음을 파악해봅시다. 그리고 친구의 소식에 붙여줄 답장 내용도 생각해보세요.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같이 기뻐하거나 축하해주거나 위로해주는 말도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 친구가 붙인 글 아래에 자신이 쓴 답장도 적어봅시다. 친구들이 붙인 소식을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배운 공책에 잘 적었다가 수업 시간에 발표해보도록 해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써봅시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린 후 그래서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하고요.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해요.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봅시다. 도움을 받았던 친구에게 글과 고마운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쓸 거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게 사과 편지를 쓸 거야.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낱말을 익혀서 말이나 글로 내 감정을 표현해 볼 거야. 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 찾기,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 알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기,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끝으로 마음을 담아 붙인 쪽지 쓰기를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이 단원의 공부를 잘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봅시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에는 고마워, 미안해가 있고요. 내 마음을 드러내려고 쓴 표현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려, 쑥스러워, 서글픈 날이었어 등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는요. 표현하고 싶은 마음과 일어난 일이 있고요. 또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앞으로의 다짐 등이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았어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낱말을 익혀서 가족, 친구, 이웃의 소식에 관심을 보이며 생활 속에서 마음을 전하는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